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전 홈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국민연금 등 산적한 당면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해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의지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이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사회관계의 정립으로 포용적 성장 국가로 가는 미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은 열려 있으므로 내년 1월 대의원대회 결정을 다시 기대합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쟁의수단이므로 민주주의 사회는 파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을 곧바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파업이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는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촛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사회적 타협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발전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미국 측이 강력하게 뒷받침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미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즈음에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은 방향과 속도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동조화하는 임무가 한미 워킹그룹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소 국내 여론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남북관계 진전된 상황은 철저한 한미 공조의 바탕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워킹그룹이 우리 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 측이나 우리 측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부정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워킹그룹은 설득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의 길을 주저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으로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주도적, 창의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 워킹그룹의 설치에서 보듯이 이를 확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이뤄간다는 원칙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미 워킹그룹이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동시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추모합니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3주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고인의 넋을 기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으로 군부 독재의 잔당을 몰아냈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정부패 온상을
격파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조선 총독부 업무를 해체했고 광주 학살과 군부 쿠데타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이 굵고 큰 정치, 차원을 넘는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1993년 6.25 때 북측 종군 기자로 참여했던 이인모 씨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으로 송환한 바가 있습니다. 1994년 이른바 1차 핵 위기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도 했고, 같은 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70년 냉전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즈음, 김영삼 대통령의 큰 정치, 일정한 틀에 얽매임이 없는 대도 무문의 정치가 그립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게 특히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인의 대의를 위한 정치, 남북 화해를 위한 정치를 진실로 본받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바랍니다. 거듭 김영삼 대통령을 추도하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 극우 의원들의 독도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극우 의원들의 독도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극우 성향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연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부리며 심지어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자며 목소리를 드높였으니 이들의 방약무인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독도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독도 영유권 분쟁 유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독도는 그저 자그마한 돌섬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독도는 과거 일본 제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침탈당했던 우리 땅입니다. 일제는 독도 점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 영토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민족은 원치 않는 전쟁과 일제 무자비한 수탈에 고통받으며 엄혹한 일제 강점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일제 식민지의 통한을 상징하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 점령지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에 했던 것처럼 독도를 빼앗으려 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 식민지 당시에 자행되었던 반인륜적 범죄들에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교육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영토 도발을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독도 영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베 정권을 포함한 일본의 정치권이 걸핏하면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의 한일 문제를 꺼내들어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보수층을 결집시켜 이를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행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한치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네, 다소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